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0일 밤 9시 20분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한동훈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일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료 대란에 대하여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10월 그러니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도 8년 전 새누리당처럼 분열할 것입니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든지 하야하든지 식물화되든지 할 것이고 재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일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태도를 180도로 바꾸느냐, 여기에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성격이 운명이라는 말이 아마 실정될 것입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정평가 긍정률 22%, 부정률 69%는 정권 붕괴 수준으로서 8년 전의 박근혜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전 직종, 전 지역, 전 연령층, 전 이념층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지지 기반의 총붕괴입니다. 8년 전 2016년 10월 둘째 주 박근혜 대통령 국정평가는 26%, 부정평가는 59%, 셋째 주는 긍정평가 25%, 부정 64%로서 현재의 윤석열 지지도보다는 그래도 높았습니다. 당시 보수층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찬반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윤석열에 대한 보수층의 부정평가가 훨씬 높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28%, 더불어민주당은 26%였는데 지난 18일 조사된 국민의힘 지지율은 28%, 더불어민주당은 30%, 조국혁신당은 8%로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합니다. 당시도 박근혜 대통령 부정평가의 제1 이유가 요사이처럼 소통 미흡이었고 긍정평가의 제1 이유도 요사이처럼 안보 정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안보, 외교 이런 걸 잘해도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권력이 끝장난다는 것을 8년 전에 잘 보여주었고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관련 폭로가 나온 직후인 2016년 10월 26일에서 2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평가는 14%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74%로 올라가지고 탄핵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최순실의 역할보다는 요사이 폭로되는 김건희의 역할이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와 흡사한데도 그는 김건희 문제와 의료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을 질러놓고 불을 끄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소방서가 불을 끄려고 접근하는 것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권 방어에 자포자기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면담이 사태의 돌파구 대신 여권 분열의 계기가 된다면 사태는 급전직하할 것입니다. 김건희 관련 결정적 폭로가 이어지고 국민의힘 분열로 김건희 특검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되고 좌파 세력이 탄핵을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의료 대란으로 배신감을 느낀 보수 세력 일부도 합세할지 모릅니다.
윤석열을 지키지 않은 대중운동은 2016년 때보다 미약할 것입니다. 정치 대란으로 가는 지옥문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일 것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고 한동훈은 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졌다는 것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큰 차이로 중도 보수 후보가 진 것은 바로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대란으로 가는 지옥문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의 운명은 한동훈에게 달렸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해야 살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요? 세 가지 실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첫째 실수는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국방부에 가서 2달 안으로 방빼하면서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생한 수많은 문제가 국가 지휘부를 아주 흔들어 놓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맞다면은 국가 지휘부가 이렇게 두서없이 배치되고 대통령실로서는 참 수준 낮은 건물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사고방식이나 행태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허위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지저분한 행태, 그리하여 2030 중도층이 이탈하고 그 결과로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그 다음 총선에서 득표를 좀 해볼 생각이었던지 총선 앞두고 내질렀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의 부작용이 의료 대란으로 퍼진 것. 이 세 건은 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었고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무도한 권력 행사였습니다. 무도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 외롭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구조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구조의 손을 내밀면서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자제하라. 의료 대란에 책임 있는 사람 잘라라고 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면은 그 구조의 손을 잡지 않는 거죠. 잡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회담에서 돌파구가 열리느냐 아니면 지옥문이 열리느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